자,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상이 있다, 음양론이다. 그 음양론 되게 옳아. 하늘이 알려준 거야. 대단해. 오행론 대단한 거야. 하도 대단한 거야. 낙서 대단한 거야. 다 대단한 거 누가 만들어줬을까? 하늘이 알려줬다. 하늘이 알려준 이치는 같은 거다. 결국은 표현만 하도, 낙서, 음양, 오행, 뭐 복귀팔교적이 나눠진 거지. 사실은 하늘이 준 거다. 하늘의 이치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걸 거야. 라는 컨셉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연결을 계속 만들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가. 나도 모르게. 우리들은 어떤 현대교육을 받고 이런 거 서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자꾸 비판자는 이런 시각을 갖는데 계속 서당만 공부했다면 내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계속 싸웠던 게 그거였거든. 서당 그 골수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해. 철저히 되는데 무지하게 출연하는데 난 그 부분 되게 불만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권생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왕년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랬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빠져들어가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보면 뭐죠? 기독교 창세론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 빠져들다 보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뭐 이거는 또 맞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전체가 부분이 전체를 이제 막 잡아먹는 그런 꼴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은 맞는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모든 걸 확대하다 보면은 모순점이 생기는 게 있죠. 반드시. 근데 그거를 금방 무리하게 확대를 하는 거죠. 원장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신 게 하늘이 내려준 이치는 하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양론하고 주역하고 표현 방식은 틀리지만 하늘이 내려준 이치는 하나니까 맞을 것이다. 라는 그렇죠.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 철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전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무전제주의가 되는데 전제를 하다 보면 하늘이 내려준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인간이 아직 부족해서뭘 모르는 것이지 이건 있어 비밀이. 그거 가지고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전제주의거든요. 무전제로 해야 철학이 되는 것이지 전제는 결국은 신학으로 빠졌다 버리는 거죠. 우리 공부를 할 때 항상 무전제. 제 생각.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학문의 발전 이렇게 자꾸 건전한 비판이 되고 감론을 막 해야 발전이 돼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 뭐 잠깐 뭐 여담을 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69쪽 그 쌍호 씨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호 씨가 말하기를 중앙은 사실은 이제 이제 하도르만 5와 10, 어쨌든 그 중앙에 이르러서 하도를 볼 것 같으면 오직 그 5만 있고 10은 없는 것이라. 응? 이상하지 않아요? 50토가 있는데, 그죠? 일단 한번 보고 가죠. 그러나 19, 28, 37, 46을 합하면 것이 둘러가면서 그걸 향하고 있으니 미상불 10원이다. 10이 없는 것이 아니니 정이 바로 조화지 묘처로다. 조화의 묘처로다. 자, 요거는 낙서에서를 말하는 거야. 낙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그, 그, 낙서에서는 가운데 5만 있고 10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변을 합치면은 그것이 이제 10이 된다. 일단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합도서지, 하도와 낙서를 수를 합쳐서 모두 계산을 할 것 같으면 그 수가 된 바가 100이 되어서 나는 하도는 55,
낙서는 45가 되거든요. 합치면 100이 되잖아. 100이 되어서 여 견화지 상제, 견화는 개 이빨, 어금니가 마주치는 것 같이 딱딱 들어맞고, 빈모지 상압,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딱 들어맞거든. 그 상합한 거가 들어맞는 그 교묘한 것이 이와 같도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말일 수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요. 좀 얼굴 좀 봅시다. 자, 낙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5가 있어요. 하도는 5와 10이 있는데 낙서는 10이 없어. 10이 없지만 10이 있는 거랑 같다는 거지. 왜? 3과 7이 합친 게 10이 되고 또 1과 9를 합치면 10이야. 이게 다 합치면 10이 돼. 10이 둘레를 둘러싸고서 다 중앙을 다 지원사격을 하고 뭐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10은 없지만 10이 있는 거랑 똑같다. 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는 10가지고 낙서는 9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10이 있는 거랑 같은 거다. 결국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건 내용의 연장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아다리가 잘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예, 말씀하시죠. 넘어가요? 예, 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0쪽. 70쪽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자의 말입니다. 주자의 말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의 말은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도와 낙서의 위치와 숫자가 소위불동 똑같지 않은 거는 동일하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질문. 왜냐면 하도는 9고 하도는 10가지이고 낙서는 9가지이니까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니까 말하기를 하도는 5개의 생수로서 5개의 성수를 총괄을 해서 생수가 성수를 총괄을 해서 169, 27과 38 이런 식으로 총괄을 해서 동척이 막 그 같은 방위에 처해 있고 169 북방이 똑같이 처해 있고 대개 계기 전 그 전체를 기재를 해서 사람한테 보여주어서 그 상수의 그 상수의 체를 도는 말할 도자입니다. 이 도는 도가 길도자도 있잖아요. 말할 도자도 있고 여기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도는 이해되시죠? 이 도. 그러니까 그 상수의 체를 말한 것이고 낙서는 5개의 기수로서 4개의 우수를 총괄을 해서 각각 그 있을 그 곳에 거하였으니 각각 거하였으니 있으니 이 주어 양으로서 음을 총괄해서 그 주 저는 변수지 용이하라. 변수지 용을 총괄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 이 얘기는 다시 상수지 상수의 체는 하도고 변수, 변형되는 숫자의 쓰임. 사실 쓰이는 거는 낙서의 수로 쓴다는 거죠. 낙서의 수는 이런 거다. 자, 여기 잠깐 끄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낙서 같은 경우는 동, 서, 남, 북이죠. 그죠? 근데 동, 서, 남, 북에 3,
7, 9, 1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홀수라는 겁니다. 홀수. 홀수가 공통점으로 동서남북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앙까지. 그죠? 그리고 이 측방이라고 합니다. 변방. 간방이라고도 하고 측방이라고 합니다만 동남쪽, 동북쪽. 동남쪽이라고 하지 남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남동이라고 하는 건 서양식입니다. 요즘 가끔 아나운서들이 남동풍이 붑니다 하죠. 서양식입니다. 서양 언어를 번역한 거고요. 우리는 동서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그 동남풍이 분다고 하지 남동풍이 분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동남쪽이나 동북쪽 또 서남이나 서북쪽 하지 서북풍이라고 하지 북서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북서풍이라는 건 서양 용어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서북풍, 서북 쪽이에요. 그런데 이 간방, 측방은 오로지 다 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짝수를 거느렸다. 왜냐하면 정방이 중요하잖아. 동서남북이 더 중요하잖아. 간방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고 측방은 뭐 쫓아오는 거다. 음방이다. 그래서 그 음수를 음의 숫자를 배치한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 하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169, 27화, 385, 490 하면 이 생수가 중요하죠. 5개. 생수가 성수를 거느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생수나 성수를 말할 때는 생겨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운용이 되는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가? 이 홀수가 주도를 하고 짝수가 상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 상수지 체나 변용지 용이냐 생겨나는 걸로 말하면 하도의 수가 맞죠. 생수와 성수로 하는 게 맞아요. 생겨나는 거만. 근데 운용되는 거는 당연히 낙서의 수를 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거나 질문, 기타 등등. 우리 강 선생, 강성범 선생, 네? 하실 말씀. 없습니다. 통과.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더 물어보고 우리 이영규 교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할까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71쪽의 옥재호 씨입니다. 자, 옥재호 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도는 생성으로 음양을 불러. 이게 막 생수는 성수는 양이라는 얘기죠. 생수가 양, 성수가 음이라는 거죠. 그죠? 생수 1, 2, 3, 4, 5 음일까요, 양일까요? 생수와 성수로 봤을 때는 양이죠. 성수 6, 7, 8, 9는 뭐예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죠. 만들어졌으니까. 1, 2, 3 생수는 생겨나는 거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가 양, 6, 7, 8, 9가 음이 돼요. 하도로 봐서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했죠? 1, 3, 5, 7, 9가 양이잖아. 2하고 4는 생수로 보면은 양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봐서는 음이 되겠죠, 사실은. 그죠?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하도에서는 생수를 양, 성수를 음으로 보았는데 1, 3, 5는 맞지만 2하고 4는 아다리가 안 맞죠. 그죠? 또 6, 7, 8, 9를 봤을 때는 성수로 봤을 때는 음인데 6,
8은 맞아요. 근데 7과 9는 양수니까 안 맞죠. 그죠?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성으로서 생겨난다는 게 아니라 생수와 성수로서 음수, 음양으로 분류를 하고 또 5개의 생수의 양으로 5개의 생수의 양 아까 생수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수의 양이라고 표현한 거야. 5개의 생수의 양으로서 5개의 성수의 음을 총괄을 해서 동처기방, 같은 방 위에 있고, 이 얘기는 뭐죠? 169, 27 다 북쪽 똑같이 놨잖아. 2개씩 놨잖아요. 그죠? 하도는 그래서 간방이 없어. 정방만 있지. 이런 것이고, 양은 안에 있고, 이건 이해가 금방 되시죠? 양은 안에, 음은 밖이라는 게. 생수와 성수로 봤으니까. 하도. 이해돼요? 자, 다시. 생수로 봐서는 양, 겉에 성수로 보면 성수로 봐요. 그래서 양은 안에 있고 음은 밖에 있어서 생성, 상수. 생수와 성수가 상합, 서로 합쳐졌으니 이게 바로 교태지이다. 이 얘기. 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아까 분량이 많아서 여기 잠깐 여기 놓고 잠깐 리뷰합시다. 자, 이건 이제 하도의 기준에 하도는 1육수, 27화, 38모, 4구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생수 1, 2, 3, 4, 5까지 이 생수가 중심을 딱 잡고 바깥에 성수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 위에 있다. 1육수, 38모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안에는 양이고 바깥에는 음이 되겠죠. 그죠?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안에는 음이고 양이고 바깥은 음이다. 그러면은 괴에서 지천택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 주요 괴를 보다는 아래쪽에는 안쪽이고 바깥에는 위는 바깥쪽이 됩니다. 안과 밖이 돼. 안은 양이고 물론 아래다 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택계가 되죠. 지천택계가 되는데 이 건괴는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곤괴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도 서로 교차가 되니까 이게 교태한다. 교태한다. 그래서 그 경복 가면 교태전이 왕비전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도는 교태 의미가 있다. 택괴 의미다. 지천택괴 의미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한 도구입니다. 그냥. 그리고 낙서의 기준으로 봐서는 기수와 우수로 음양을 하다. 홀수와 짝수로 음양을 하다. 낙서에서는. 그래서 5개의 기수의 양으로서 4개의 우수의 음을 총괄을 해서 각각 그러니까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간방 뭐 동남쪽, 동북쪽까지 간방까지 각거기소라고 했습니다. 각거기소하고 양은 정방에 있고 음은 편방. 그리고 양정음편이라는 거는 양은 정방, 동서남북이고 음은 편방, 동북방, 동남방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수와 우수를 이미 나눠놨으니 이거는 좀비지이다. 좀비지는 그 상하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존엄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하도의 수는 10이 되는 것이니 10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대는 상대가 1, 2, 3, 4 대대가 딱 맞는 거잖아요. 대대가 되어서 이끼체 그 체를 세우기 때문에 상이 되는 거다. 왜냐면은
짝이 항상 맞아야 짝이 안 맞으면 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짝이 맞게 돼 있는 것이다. 낙서의 수는 구이니 구라고 하는 거는 유행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그 쓰임을 이루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거는 홀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수는 계속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행, 흘러서 계속 움직여서 그 쓰임을 이루는 거야. 쓰임을 이루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 쓰려고 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하도는 상이 되고 낙서는 변이 된다는 얘기. 그래요. 변수지 용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변지설이 뭐냐? 하도는 상이 항상 된 거고 낙서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상변지설이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도는 상, 원칙적인 거고 낙서는 변화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처입니다. 이런 거는 주자가 특별히 그 중한방, 더 중요한 거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그 하도가 한 것이고 항상 하도가 무조건 상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하도가 항상 상이 되어서 채만 있고 용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또 낙서가 무조건 변만 되고 쓰임만 있고 채가 없다라는 건 아닌 거지. 비가 다 걸린 겁니다. 여기까지. 비가 다 걸리는 거야.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과 변은 계속 변한다는 거야. 하도가 상이고 낙서가 변이지만 낙서를 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도가 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다. 그게 경의지설이나 뭐 다 같은 얘기, 상변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도의 사상에 합한 걸로 볼 것 같으면은 상지어로 사방으로서 상이 펼쳐진 것이 각각 그 처한 바의 위치에 있으니 이거는 그 체지 상변된 것이고 상지처로 서남 쪽에 치우쳐진 거는 그 불협부 소생직계 그 생겨난 꾀와 짝이 맞지가 않은 것이니 이거는 또한 용의 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복희는 그 변칙적인 거를 지금 본받아 그냥 칙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역을 만드셨을 거, 곧 그 횡도의 그 계획지성. 자, 여기서 요거 횡도가 나오고 원도가 나오는데 이건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횡도는 가로로 축하는 횡. 예, 가로로 원도는 말 그대로 원으로 그린 거야. 횡도는 일방적인 거고요. 역이 되는 거고 원도는 순과 역이 합체되어 있는 거다. 순하고 역이 순과 역이 번갈아가 많은 거고요. 횡도는 역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횡도는 괴가 만들어진 우리 그런 얘기했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획이 만들어지는 걸 말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뿐일 거고 실제로 운행이 되는 거는 원도로 말합니다. 항상 역으로만 가면 안 돼. 순과 역이 겸해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 덮여난다. 모든 사람 죽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해야 되는 정상이잖아. 그래서 괴기의 운행, 괴의 기운이 운행되는 거는 원도로 하는 거야. 그 괴액이 만들어지는 거, 괴액지성 이거는 횡도고 괴기가 운행되는 거는 원도를 규명하였으니 즉 사상에서 팔계가 되고 또 음의 노소, 음의 노소는 움직이질 않고 양의 노소는 그 질천, 그 번갈아 가면서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변이 되는 것이니 어찌 상이 될 수가 있겠나. 항상 왜냐면 상과 변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낙서의 사상에 나눠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상은 항상 서남 쪽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처한 위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 이거는 용지변이다. 용의 변인 것이고 상이 사방에 있다고 한 것이 모두 다 그 괴가 생성된 바가 다 들어맞으네. 이거는 체에 항상 상이 되는 낙서에서 이 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봐야 돼요. 대우는 그 항상된 거를 본받아서 홍범 구조를 만드셨으니 또 인하에서 문항이 그 이륜, 수서지간 그 사이를 봐서 일간사 이런 거를 봐서로서 기자가 우임금한테 홍범 구조를 줬어. 그러니까 우임금이 홍범 구조를 기자가 그거를 규명을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즉 이게 사상이 나눠져서 구주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동서남북에 있을 것 같으면은 사양, 네 양의 귀에 배속이 되어서 음의 주제, 음의 대장이 되는 것이고 음이 사후, 모서리에 있어서 간방에 있을 것 같으면은 네 개의 음의 귀에 배속이 되어서 양을 보조를 하게 되는 것이야. 이것은 바로 상을 주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변에만 매여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에서 하도가 상이고 낙서가 변이지만 반대로 낙서가 상이고 하도가 변이 된다는 설명을 이 얘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얘기 먼저 하고 또 그 다음 얘기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거. 그것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평만주에 지금 자세히 적어놨어요, 사실은. 평만주 읽어보죠.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 읽으셨겠지만, 요 평만주에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 협부, 비협부, 무려 4장에 걸쳐 설명을 해놨네요. 이게.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설명. 사실은 이거는 금화교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화교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걔가 막관막괴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걸로 그림을 좀 보고 갈까요? 요 부분. 그림 보입니까? 이게 안 되네. 헛되가 안 되네.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서 하도에서 여기 강의, 불협계 요 부분입니다. 하도는 위치는 맞는데 괴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합치가 되지가 않아요. 하도는. 반대로 낙서는 불당이 협계. 위가 위치는 해당이 안 되지만 괴가 형성되는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도에서 자 이게 요 부분 이게 마우스 보이나 모르겠네. 마우스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네, 보입니다. 네. 요거는 북방수잖아요. 요거는 같아요. 목하고. 그러니까 수하고 목은 똑같아요. 하도나 낙서나. 근데 요 하도에서 남쪽은 어때요? 이칠화죠. 서쪽은 어때요? 사구 금이에요. 금. 반면에 낙서에서는 어때? 금이 남쪽에 있어요. 숫자가 1, 2, 3, 4, 9가 여기 있으면 배수돼요. 낙서에서는. 그리고 7이 환대 서쪽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도는 수, 목, 화, 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맞는데 낙서에서는 수, 같아. 목은 같아요. 근데 요 남쪽에는 금이 와 있어. 원래는 금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이 금과 화가 바뀌었어요. 금화 교역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하도와 낙서는 결국 금화 교역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괴가 형성이 되고 안 되고 그 괴를 배속한 것이 같다 안 맞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설명들은 여기 평마를 쭉 적어는 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금화 교역이 됐냐 안 됐냐 이 차이예요. 뭐 장황하게는 엄청나게 뭐 설명 많은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원장님, 예, 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거 하도를 사상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 그 관점 때문에 하도는 당위하고 불협계가 당위가 계속 불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위 불협계는 그 관점 때문에 당위하나 불협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네,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는 하도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낙서를 오행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사상제 그만, 사상제 네. 어. 그래서 부당위에서 금화 교육 때문에 부당위에서 부력일 수밖에 없다. 이건가요, 답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어, 낙서를 오행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 낙서를 사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니, 아까 하도를 사상이야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요거 부분 그리고 낙서를 오행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낙서를 오행의 관점이 어디 나오죠? 어, 낙서를 사상을 이걸로 얘기하냐? 낙서를 근데, 오행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나? 예, 어디지? 제가 저거는, 저기, 77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아, 그 부분 특만주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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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낙서를 오행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 금화 교육 때문에 부당히해서 부력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 그게 맞는가? 낙서는 자체가 금화 교육이기 때문에 부당히해서 부력계일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관점 때문에 하도는 당위하나 부력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도는 하도하고 복귀팔케하고 거의 동일시하려는 그 관점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하도에서 보고 복귀씨가 복귀팔케를 그렸다 뭐 이런 논리적인 걸 해놓고 짜맞추게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네. 부분이 나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금화 교역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음, 하도는 하도고 낙서는 낙서고 네.
복귀 팔켜는 팔켜요. 다른 그 논리나 관점인데 이거를 굳이 하도에다가 왜 복귀 팔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왜 맞추려고 하냐 이거지 나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는 잘못됐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그 여기에 해석하던 분들 주자의 논리가 정확하게 해석했다면은 이 철학 체계는 지금까지 거의 주도적인 철학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퇴보되고 사장돼 가는 거죠. 잊혀져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강 선생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반은 같고 반은 틀리다 내하고 그 사실 이 하도낙스를 주장한 거는 주역에다가 한 거는 추사 선생님이거든요. 왜 주장이 왜 했느냐? 이전에는 정자도 바로 앞에 자기 이 스승격인 정자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했느냐? 주자라는 분은 항상 그 뭔가 자기 논리 체계를 세우려 그러면 누구든지 그 하나의 정설을 하려 그러면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원을 찾다 보니 주역의 근원을 찾다 보니 하도낙스로 가지고 마침 독에 있는 걸 끌고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다른 지금 말씀하신 다른 학문 체계를 가지고 다른 학문 체계를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철학의 뿌리로 삼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미 거기서 미스가 난 거죠. 그게 지금 그걸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보지 않고 이걸 계속 본다면 뭐 우리 하도낙스 잘못 패인되는 거죠. 뭐 진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하고 강쌤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주역이 지금 이렇게 됐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 저는 아니 주역 얘기가 아니고 주자의 해석이 그건 주자 해석이 어쨌든 뭐 주를 이루니까 그렇게 정확히 또 말씀하셨는데, 의리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지 난 주역의 어떤 한계는 아니다. 물론 지금 강쌤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거니까 의리역의 어떤 한계고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어떤 주자의 의리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학문이 나온다면 주역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뭐 유학이 신유학인 것처럼 뭐 의리학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능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주역은 5천 년 이상 뿌리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동양 학문의 주역 자체가 정수는 아니거든요. 다만 동양학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계속 자기 사상을 여기다가 해석해내면서 여기에 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진 어떤 인문학적 발전을 이 시대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이 시대를 해설할 수 있는 어떤 의리적인 부분이든지 하여간 인문적인 그런 천리를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윤규 교수님 오면 뒷골 확 땡기쁘네. 이거 답답하다.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당위 불협계, 그 불당위 협계, 이건 그 유명한 설이에요. 이게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논문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평만주에 쭉 적어놨으니까 이건 일단 복습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왜냐면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게 조금 다들 피곤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거 설명을 해도 복잡해서 머리에 안 들어와,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혼자 따로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예. 매응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하도낙서 여기 공부하는 거는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고 예습을 안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64개 공부할 때는 단편을, 그러니까 중간에서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 단편의 모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꼭 하셔야 돼. 이 부분만큼은. 네, 특히 이 부분 지금 당위 불협계, 불당위 협계, 이 컨셉은 많이 논쟁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특히 요 파트 쪽 저기 그 단행본을 좀 보시고선 그 공부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식이 좀 날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괜찮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그 좀 네. 지쳐서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지금은 시간도 좀 됐고 늦었어요. 그래. 또 뭐 요 부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또 다른 거 하실 말씀이나 뭐. 근데 어떻게 그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되겠어요? 속도는. 아니 이거 너무 빠르다, 느리다, 뭐 적당하다. 나는 이제 그래도 그걸 맞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속도로 해봤거든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이윤기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뒷골을 확 잡더만 앉아 또. 근데 저는 계속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지난 시간부터 우리 권 선생님하고 강 선생님이 이제 그 이런 첨언들을 해주셔갖고 더 재밌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이제 이것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그 사고가 곧 세계의 사고고 무지의 사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게 하늘이 내준 거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내준 모든 논리는 다 똑같이 통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지금같이 이게 중화 사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에 취해서 완전히 그 하나로 다 뭉치려는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걸 쉽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제가 좀 비유를 들면은 이제 요즘 뭐 관련되는 얘기인데 막스 레닌의 그 철학 체계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예를 들면은 북한 주체 사상 같은 경우는 막스 레닌이 역사 발전 법칙을 밝혀놓은 그 토대 위에 새롭게 이제 사람 중심 뭐 세계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서 이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왜 막스 레닌,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서 이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남한 그 조선 시대부터 봉건 사회가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막스 레닌 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나야 되는데 중국이나 북한에 플로레타리아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에 맞게 변형시켜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무리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해가 잘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 사실 그 강심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는 분명히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주자 시대에 보지 못한 학문,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출토 문헌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문서적인 훨씬 더 주자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주자가 내보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자가 못 봤던 걸 나는 이미 보고 있고, 주자 이후에 문화를 발전해 왔기 때문에 주자도 하나의 학설이고 일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이치를 점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거 보는 것보다는 주자가 그 시대 상황을,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서 정신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뭐 지금도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금학이 아니고 참 뭐죠? 하도 낙수도 사실은 주자가 이걸 전면에 끌어올린 거단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 저는 사실은 딴지 글까지 말은 안 했지만 뭐 안에 게 아니 1, 3, 4, 5면 그게 홀 쓰면 음이고 그 짝 쓰면 짝 쓰면 음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안에 생수는 그거는 또 양이 되고 성수는 음이 된다. 그건 자기 주장이거든. 숫자라는 게 물질이라는 것이
그 이문이지 이가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택당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금하게 여기는 아니면은 뭐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억지 충장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걸 논리대로 보면 안 그렇으면 이문이지 왜 이가 왜 음이 됐다 양이 됐다 그래요? 그게 그럼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그분들은 뭐 양자 역할을 해. 요새 같은 것도 많이 써도 양자 역할을 해가지고 반물질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나간다면 근데 그런 논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결과론적인 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음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류해버리는 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좀 더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살펴 봅시다. 그렇게 또 단정 짓기도 어렵지. 아니 뭐 아니 관심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제 생각이에요. 너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우리 회장님께서 수업하시기가 힘듭니다. 전문을 찔렀어.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바탕하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시죠. 자, 그러면 네.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